트렌드에 민감한 유통사들이 요즘 꽂힌 사업, 바로 와인입니다. 와이너리를 사들이고 법인을 세우고 와인 시장의 강자가 되기 위해 이 유통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독 와인에 진심인 회장님들의 애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와인 사업,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전서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룹 등 유통 빅3에 이어서 한화도 와인 사업에 최근 뛰어들었다고요? 네, 최근에 하나솔루션 인사이트 부분이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인 세븐스톤즈를 인수했습니다. 예. 인수 금액은 약 445억 원으로 인사이트 리조트 사업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설명인데요. 특이한 점은 하나솔루션의 갤러리아 부문이 아닌 인사이트 부분이 인수 주체가 됐다는 점입니다. 네. 인사이트 부분이 리조트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그룹에서 유통 사업의 핵심은 갤러리아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오너 3세이자 막내 아들인 김동선 본부장이 앞으로 갤러리아 사업을 책임지고 인적 분할로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통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와인 사업은 하나솔루션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네, 좀 눈길을 끄는 소재이긴 하지만 인수 주체를 두고 여러 분석도 물론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건 하나가 와인 사업에 일단 뛰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유통을 끼고 있는 대기업들은 사실상 모두 와인 사업에 뛰어드는 건데 왜 이렇게 너도나도 와인 사업에 진출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세계와 롯데 그리고 현대백화점, 한화까지 모두 와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와이너리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전담 법인을 새로 세운다든지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난 5년간 매해 15에서 20%가량 성장해서 1조 5천억 원 규모로 커진 국내 와인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한 것입니다. 예. 팬데믹 시국을 거치면서 국내 소비 패턴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중 하나가 집에서 즐기는 음주 문화가 대세로 성장하면서 와인이 주류 시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에 가지고 나온 와인들은 백화점별로 인기가 있는 와인들인데요. 가격대가 10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인데 그동안 와인은 구매력을 갖춘 중장년층의 소비 문화였다면 이제는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들이 주 고객층입니다. 예. 이렇게 상대적으로 고급 주류로 취급되는 와인이 고객당의 객단가를 높이면서 매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와인을 직접 보고 고르려는 고객들이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접객 효과도 덩달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 뭐 전성희 기자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와인의 매력을 좀 끌게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아무래도 경쟁에 이렇게 불붙게 된 데는 각 그룹 오너들이 좀 나서면서 그런 불이 붙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런 해석에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무리가 없고요. 또 오너들의 개인 취미를 사업화한 사례들이 꽤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와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주가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008년에 자회사죠. 신세계 L&B를 만들어서 주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소주에선 실패했지만 와인에서는 결실을 받고 급기야 국내 유통 대기업 최초로 미국 현지 와이너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용진 부회장은 SNS에 와인을 마시는 사진이나 와이너리 방문한 사진들을 올리면서 신세계그룹의 와인 사업 브랜딩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또 유통 3사 중에 와인 역사가 가장 긴 곳은 또 롯데그룹입니다. 롯데의 경우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내 최장수 와인 브랜드인 마주앙에 100% 국산 포도를 넣어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 여기에 상대적으로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까지도 각별히 와인 사업에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룹 전체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와인 쪽에 취미 본인들의 어떤 관심 이런 반영되어 있다 보니 그런 총수들이 상당히 와인 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총수 CEO는 일종의 이제 휴먼 브랜드로서 이제 와인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시너지를 내서 소비도 촉진되는 것 같고. 네, 정 기자 지금 각 유통사별로도 와인 매장을 시그니처로 키우고 있다고요? 네, 우선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롯데그룹입니다. 지난해 마트의 한층 70%를 와인 매장인 보틀벙커로 바꾸는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매출이 4배나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마트 전체 매출과 방문객 수까지 늘면서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경쟁사들도 대형 와인 매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내에 메가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백화점도 기존의 와인 매장인 와인웍스를 확장할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하나그룹도 이번에 인수한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을 국내에 들여와서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잘 팔리니까 뛰어들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와인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의 와인 시장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지금까지의 폭발적인 성장세까지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예. 와인 시장이 안정화되고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대중화되고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중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건데요. 업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만 원대 이하의 초저가 와인들로 이제 와인 시장에 진입하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고가 쪽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저가 시장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듯이 항상 중상위 계층들이 탄탄하게 소비를 받쳐줘야지만 시장이 오래갈 수 있거든요. 구조를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와인 시장이기에 대기업 진출이 파이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또 해당 기업 내 자체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